전도성 고분자를 얘기하다 보면 아무래도 전도성 고분자는 필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러다 보면 자꾸 표면 저항이라고 하는 표현이 자꾸 나오게 돼 있어. 지금 표면 저항은 RS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얘네들의 단위는 여기 쓴 것 같이 약간 이상한 옴퍼 스퀘어라고 이제 읽기는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은 무슨 글자가 깨진 것 같은 느낌을 갖는 단위를 사용하는데, 이 표면 저항에 대해서 오늘은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하자고. 먼저 저항이라고 하는 건 우리 비저항 또는 뭐 고유 저항이라는 게 있는데, 저항의 경우는 우리말로 비저항, 고유 저항이 다 같은 개념. 무슨 말? 어떤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의 저항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비점도 고유점도 내가 잠깐 썼는데, 이런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 돼. 고분자에서 예를 들면 용액에 녹여서 점도를 측정할 때 비점도 그럴 때는 용매에 대비한 점도로 보면 되고, 고유 점도는 그야말로 고분자가 갖고 있는 고유의 점도로 이해를 해도 된다고. 이런 경우에는 용매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다른 개념이 되지만, 지금 우리 저항이라고 하는 건 그냥 고체로 용매 없이 사용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도 된다고. 아무튼 책에 따라서 비저항, 고유저항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데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 아무튼 어떤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의 값이다. 그럼 저항이라고 하는 건 뭐냐? 얘는 실제 우리가 측정했을 때 나타나는 저항값을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실제 측정하는 저항값은 이런 물질을 생각을 했을 때 이쪽에서부터 뒷면까지 전기가 전달된다고 치면은, 당연히 저항값은 면적이 넓어질수록 저항값은 작아질 거고, 길이가 길어질수록 저항값은 커질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의 저항값에다가 요와 같이 길이를 곱해주고 면적을 나눠주면은 실제 측정하는 저항값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돼. 근데 이 저항을 이제 컨덕티비티, 전도도로 바꿔줬을 때, 전도도에서는 그냥 컨덕티비티라고 해서 전도도, 고유 전도도, 비전도도 뭐 이런 말이 막 혼용돼서 사용되는데, 일단 전도도라고 불렀을 때는 일단은 고유의 값으로 이해를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고유 전도도 이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 비저항, 뭐 고유 저항이지, 어떤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한 저항값 분의 1이 전도도가 될 거고, 단위도 당연히 이와 같이 되고, 뭐 옴분의 1이 지멘스라고 하는 전기를 전달하는 정도로 나타내 주기 때문에 이와 같이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전도도는 실제 우리가 측정하는 게 아니라 저항을 측정해서 그걸 역으로 나타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전도도라고 했을 때는 실제 측정한 값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통칭해서 그냥 전도도라고 하지만 어떤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의 값으로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부터 얘기하려는 이제 스인 필름, 얇은 필름의 경우에는 사실은 요 표면에서의 저항이 중요하다. 그래서 표면 저항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는데, 어떤 동일한 물질, 즉 고유 저항값이 같은 물질이라고 치면은 요 표면에서의 저항값은 기본적으로 두께가 두꺼워지면은 밑으로 이렇게 전기가 이렇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두꺼워질수록 전기가 잘 전달되고 결국 저항값은 작아지게 된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 표면에서의 저항은 동일한 물질이라면, 동일한 비저항을 갖는, 동일한 전도도를 갖는 물질이라면, 두꺼워지면 저항값이 표면에서의 저항값은 작아진다, 반비례한다. 그리고 표면에서의 저항은 두께가 동일하다면 저항은 동일한 물질이면 동일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개념이, 그래서 요렇게 표면 저항은 요와 같은
고유 저항값, 어떤 물질이 갖고 있는 저항의 두께만을 고려해주면 표면 저항이 된다가 이제 기본적인 정의가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 물질의 이 필름의 표면 저항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표면 저항은 기본적으로 물질의 고유한 저항값에 의존하긴 하지만 면적하고는 무관하게 면적이 넓더라도 다 표면 저항은 다 똑같을 거라고. 근데 실제 측정할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지금 동일한 물질이 있다고 치자고. 동일한 고유 저항값을 갖고 두께도 동일한 필름이 있다고 치자고. 그랬을 때 우리가 얘네들의 저항을 측정하기 위해서 동일한 간격을 갖는 걸 놓고 저항을 측정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은 실제 동일한 물질, 동일한 두께를 갖더라도 면적이 넓은 놈은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전기가 전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똑같은 물질이어도 저항을 측정해 주면은 면적이 넓은 놈이 저항이 작은 값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표면 저항이 같아야 되는데, 같은 물질 두께가 같으면 얘네 둘의 측정하는 저항값은 다르게 나온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측정해주는 저항값에다 보정계수라고 하는 걸 곱해줘야 표면 저항값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돼. 즉, 그렇다면 이 보정계수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하면 이제 이게 꽤 어려운 얘기가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표면 저항을 측정할 땐 4포인트 프로브라고 하는 걸 사용해줘서 뭐 이와 같이 생긴 게, 그리고 요 전극하고 전극 사이가 1mm 떨어진 걸 일반적으로 사용해 주는데, 이 4포인트 프로브에서 측정되는 저항값에다가 면적 또는 필름의 형태를 고려한 코렉션 팩터를 보정계수 값을 곱해줘서 표면 저항 값을 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정계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이거 꽤 오래된 논문인데 기본적으로 이 논문을 베이스로 해서 보정계수 값을 구해준다고. 자, 무슨 얘기? 4포인트 프로브로 측정을 해서 저항값은 이제 나왔다고. 그때 나온 저항값에다 지금 이 표에 있는 코렉션 팩터를 곱해주면 그게 표면 저항값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필름이 동그란 필름이라고 치면은, 원형 필름이라고 치면은 요 D, S분의 D 값이 되는데, D는 필름의 지름인 거고 S는 이 전극 사이의 거리인데, 얘는 보통 1mm를 사용해 주니까 요 값이 크면 클수록 보정계수 값이 커진다라는 얘기. 무슨 얘기? 동일한 필름이면 표면 저항이 같아야 되는데 면적이 넓어지면 저항 값이 작게 나오기 때문에 코렉션 팩터 값이 커진다. 보정계수 값이 커지는 거라고. 그래야 면적이 좁은 놈하고 넓은 놈이 같은 표면 저항 값이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직사각형 같은 경우도 4포인트 프로브를 이렇게 놓느냐, 이렇게 놓느냐, 이렇게 놓느냐에 따라서 보정계수 값이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표를 참고로 해서 보정계수 값을 구해서 측정되는 저항값에 보정계수를 곱해줘야 표면 저항값이 나온다. 대부분의 실험실에서는 이런 개념을 잘 이해 못하고 처음에 측정할 때 뭐 4.23 예를 들면 처음에 측정했을 때 요 값에 해당했다고 치면은 그 다음에 필름이 어떤 형태가 되더라도 그냥 실험실에서 선배가 이 숫자를 사용했으니까 나도 사용한다 라고 해서 잘못된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이제 원리하고 이 표에 따라서 보정계수 값을 구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넣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제 투명 전극, 이 전도성 고분자가 주로 사용된 투명 전극에서는 항상 뭐가 중요하냐면 표면 저항 값이 중요하다고. 표면 저항이 낮아야 될 거고,
당연히 투명 전극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빛이 잘 투과하는 투과도가 높아야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갈수록 좋은 투명 전극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표면 저항만 고려를 한다면 필름을 두껍게 만들면 표면 저항 값은 낮출 수 있다고. 그렇지만 필름을 두껍게 만들면 당연히 투과도는 떨어지기 때문에 요 어떤 그 옵티멀한 조건을 찾아서 이와 같은 걸 목표로 투명 전극 소재를 연구를 하고 전도성 고분자에선 결국 투명 전극으로 사용하려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표면 저항이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더 사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 개념을 잘 익혀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